네, 안녕하세요. 닥터 배치과 대표원장 배승환입니다. 오늘은요, 잇몸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것저것 제가, 당연히 잇몸이 좋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잇몸 치료를 받으시는 건 당연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잇몸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잇몸 치료는 내가 언제 해야 될까? 내 치아가 현재 어떤 상태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이전에도 잇몸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정답은 사실 양치질을 제때제때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좋은 방법인데 그거 외적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좋게 만들지에 대해서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하고 약을 잘 챙겨 드시고 혈압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혈압약을 먹고 좋지 않은 경우는 아스피린을 드시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혈압 있으신 분들도 이제 추가적인 주의 사항들을 좀 지키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잇몸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민간요법부터 우리 흔히 아는 소금 양치 언제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양치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구강용품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실생활 도움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드릴 겁니다. 우선 PPT 한번 보면요, 잇몸이 그 치주질환이 발전한 단계는 기본적으로 치석이 생기면서 염증이 시작이 돼요. 치석이 생기면 염증 때문에 피가 나기 시작하고, 그 피가 나는 중간에 바로바로 뼈가 녹게 되면서 그 사이 틈으로 음식물이 끼고 염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공간이 점점 커지면서 잇몸뼈가 녹게 되고, 잇몸뼈가 녹으면 어떻게 돼요? 이가 흔들리게 되겠죠. 그게 바로 잇몸 염증이고, 그래서 잇몸 치주질환이 발전한 단계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사실은 양치를 정말 제대로 하고 병원에서 잇몸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으면 잇몸병은 진행을 막을 수가 있는데, 사실 사람이 치과를 잘 안 가게 돼요. 아프다가 안 아프면 치과를 안 가니까 잇몸병은 점점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진 보시면 노란색,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치석 제거 전후 사진인데, 이렇게 왼쪽 사진처럼 치석이 많이 있어도 일반적으로는 염증이 있구나 하고 못 느끼는 게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영상 보는 분들 대부분 다 치석이 지금 입안에 많을 텐데, 그냥 크게 불편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그냥 약간 가끔 양치할 때 피가 나네? 피가 날 수 있겠지,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주변에다가 피가 나는데 너도 피가 나냐? 나도 피가 난다. 근데 크게 불편한 거 없다. 또 지내는 거죠. 잇몸병은 점점 심해지고, 어느 순간 치과 갔을 때 이가 흔들리는 분들, 나는 별로 흔들리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흔들리게 되고 이를 빼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잇몸병은 계속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잇몸병이 생기면 잇몸이 내려가게 되고 여러 가지 치주염도 생기고, 양치증 때문에 잇몸도 내려가고, 유전적으로 잇몸이 얇다 보니 잇몸도 잘 내려가고 이런 증상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치주염은 양치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치석이 있어도 더 빨리 잇몸병이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치과를 갔는데 잇몸이 안 좋다고 들었다. 그러면은 잇몸이 안 좋은데 크게 불편한 거 없는데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잇몸이 안 좋은데 잇몸 치료를 정말 제대로 받아야겠구나. 양치할 때 피가 자주 난다? 근데 치과에서 잇몸 치료를 제대로 안 해준다? 그러면 잇몸 치료를 잘하는 치과로 가보셔야 돼요. 왜냐면 잇몸 치료는 원장님마다 다 다르겠지만 잇몸병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치과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병원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양치할 때 피가 나는데 병원에서 크게 말씀하시는 게 없다? 그럼 빨리 치과를 가셔서 치과 바꾸시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꼭 그 치과를 다니셔야 되면 대학병원 치주과나 이런 치주를 전문적으로 보는 치과를 가셔서 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들 넘어가고, 제가 잇몸 좋게 하는 습관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에 앞서서 일단 질문 조금 받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앞니랑 바로 옆니 사이 잇몸에서 피가 난다. 앞쪽에서 피가 나는 거죠. 자고 일어날 때나 양치할 때 피가 많이 난다. 이게 잇몸 염증이나, 그렇죠.
잇몸에서 현재 내가 양치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피가 난다고 생각이 드시면 현재 잇몸병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피가 우연히 한 번, 두 번 나는 거는 괜찮은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주기적으로 난다. 그리고 피가 계속해서 자주 난다. 근데 별로 아프진 않다. 아, 지금 현재 잇몸병 녹고 있구나. 나는 현재 잇몸이 안 좋구나. 방치하면 이 치아는 몇 년 안에 이를 빼야 될 수도 있구나라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치과를 빨리 가보셔야 되고, 양치할 때 저는 피가 안 난 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거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피가 주기적으로 같은 부위에서 날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치아에서 피가 날 수는 없어요. 잇몸에서 피가 나지. 치아는 피가 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가 난다는 건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거고, 피가 난다는 건 현재 잇몸뼈가 녹고 있구나. 빨리 치과를 가야겠구나. 안 아파도. 포텐자님이 뭐 먹으면 양치질 바로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양치를 열심히 하는 편이긴 했지만 요즘에 그냥 귀찮아서 3-4시간 있다 양치하고 그러는데 음식을 먹고 양치를 바로바로 하는 게 가장 좋죠. 당연합니다. 당연하고요. 양치를 열심히 한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막상 와서 보면은 양치가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양치를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물로라도 각을 하시고 껌이라도 씹으시면 좀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바로 양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음식 드시고 바로 양치하는 게 좋다. 물로 한번 헹구시고 양치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박사랑님께서 거품 치약을 사용하거나 가글을 사용해도 괜찮나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럼요. 안 하는 것보단 당연히 낫죠. 거품 치약을 쓰시는 거 당연히 좋고요. 가글 사용하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 포텐자님이 산성 음식을 먹고 나서 30분 있다가 하면 좋다. 그렇죠. 네, 이제 콜라를 드시거나 식초가 강한 성분을 먹거나, 뭐 예를 들면은 이온 음료나 탄산 음료를 먹거나 이런 산성이 강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입안에 산성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양치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콜라를 넣고 양치를 하시면 산성 성분 때문에 이가 더 빨리 부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물로 헹구시고 가글을 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30분 이후에 하는 게 더 좋지만 사실은 장단점이 명확하게 이제 다르기 때문에 산성 성분을, 그래도 양치를 바로 하는 게 사실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성 성분을 물로 각을 하시고 그 다음 양치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음식을 먹었다고 일부러 양치를 천천히 하진 않고요. 그냥 물로 가글을 하고 양치를 합니다. S님께서 잇몸에서 피가 날 때 양치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양치하는 방법은 바로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나면은 양치질로 피가 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치과 가서 치석을 제거를 하셔야 되고, 피가 난다면은 뭐 치태나 이런 것 때문에 피가 날 수도 있지만 치석이 있고 잇몸이 부어서 피가 나는 거거든요. 현재 잇몸이 부었다는 거는 현재 잇몸 염증이 진행되고 있고, 이럴 때 인사돌 리가탄 먹고 병원 안 가시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치과를 가서 잇몸 치료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유진맘께서 안 하는 것보다 30초라도 이쑤시 하는 게 좋지요. 대충 그럼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근데 양치질을 보통 할 때는 최소 2분 이상은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작년에 전동 칫솔 광고를 하나 찍고 왔는데, 그 전동 칫솔 필립스 거였는데 그 타이머가 되거든요. 한번 딱 켜면 2분 동안 전동 칫솔이 이렇게 진동을 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저는 2분이 그렇게 긴지 몰랐어요. 그 전동 칫솔에 진동을 켜고 양치를 하는데, 제 평소 양치하는 습관으로 뭐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했는데도 2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양치질을 보통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도 오래 하신다 생각해도 1분 정도 하실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격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자기는 한 2-3분 했다 생각하는데 막상 시간을 재보면 1분을 못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대충 거울 보고 막 하다가 뱉고 나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시니까 양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칫솔질을 할 때 밖에 나와서 TV를 보면서 양치를 하시고, 시간도 뭐 한 3분에서 5분 이상 최대한 오래 하시면 좋아요. 양치를 방법이 조금 제대로 안 되더라도 시간이라도 오래 가지면 조금 더 잘 되니까. 그래서 타이머를 제거하는 게 너무 좋죠.
그런 습관을 가지면 너무 좋아요. 화장실에 타이머를 두던지 아니면 밖에다 타이머를 두고 최소 2, 3분 이상은 해주는 게 좋다. 댄드님께서 식사하고 바로 닦아야 잇몸에 좋은 것 같은데, 그럼요. 양치질하고 부드러운 칫솔로 주겸으로 다시 한번 칫솔질한 잇몸도 덜 아프고 치석도 말끔히 청소된다. 너무 좋죠. 식사하고 바로 양치하는 건 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다만 이제 식사하고 나서 음식물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양치를 하시게 되면 음식물 때문에 양치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서 물로 가글을 하시고 뱉고 음식물 빼고 양치를 하시면 되고, 너무 좋은 말씀 하셨어요. 부드러운 칫솔로 하시는 거 좋고요. 주겸으로 한다는 말이 주겸 치약으로 한다는 말인지 진짜 소금으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금으로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오늘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소금 중에서 딱딱하고 입자가 굵은 소금으로 양치를 하면은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뭐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영구리님이 치주과 전문의는 뭐 그런 분야가 있고, 치주과 전문의라는 게 우리 눈을 예를 들어서 의과에서 눈을 전문적으로 보는 과는 안과가 있겠죠. 그리고 뭐 뼈를 보는 거는 정형외과가 있을 거고, 피부가 안 좋은 피부과를 가잖아요. 치과는 치과만 있는 게 아니라 치과 안에도 세부적으로 뭐 거진 10개 가까이 되는 과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다 분야가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소아치과는 아기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뭐 보존과라고 하는 과는 이제 충치치료나 신경치료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시고, 저같이 치주과 전문의는 임플란트 뼈 이식이나 아니면은 이제 잇몸 상태, 잇몸 치료나 잇몸 재생 같은 거 관련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는데, 사실 저도 모든 진료를 다 하기 때문에 물론 잇몸 관련된 내용을 더 많이 하지만 그런 분야가 있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치과를 갔는데 뭐 잇몸을 제대로 못 보면 대학병원 치주과를 가보시면 잇몸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신선숙님께서 어금니 쪽으로 미지근한 물을 먹을 때 시리다. 우선은 찬물, 뜨거운 물이든 미지근한 물이든 물을 먹을 때 뭔가 느낌이 안 좋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잇몸이 내려갔거나 혹은 충치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과를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1498님이 위에 잇몸이 아프면 양치를 더 열심히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잇몸이 안 좋으면 양치를 당연히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잇몸이 주기적으로 아프다는 거는 그 부분의 치석이 제대로 제거가 안 됐을 수가 있고, 혹은 그 부분이 계속 양치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부분이 양치가 안 되는구나 하고 더 양치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최종수님께서 스케일링을 하면은 피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게 피가 나나요? 스케일링 할 때 피가 많이 나는 건요, 스케일링을 예를 들어서 6개월마다 받는 분이 있고 1년마다 받는 분이 있고 몇 년마다 받는 분이 있죠. 근데 스케일링을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너무 시리고 스케일링하고 나서 아프고 막 뭔가 더 붓는 것 같고 스케일링하고 피가 더 난다. 그래서 무서워서 스케일링을 또 자주 안 받으면 나중에 또 치석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때 또 피가 나고 또 붓고 잇몸은 또 내려가고 악순환이죠. 또 치과 안 가게 되고. 그래서 스케일링은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걸 추천드려요. 저희 병원은 아무리 늦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계속 제가 불러서 스케일링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자주 받는 게 좋은데 너무 자주 받을 필요는 없고요. 보통 관리가 잘 되시면 6개월, 1년, 관리가 안 되면 뭐 3, 4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사실 좋아요. 영고리님께서 양치를 3분을 넘기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냐? 양치 3분 넘어서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6분 정도, 한 10분 하셔도 돼요. 호호이님께서 치실할 때마다 피가 나는데 습관에 문제가 있나라고 하셨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인데, 오늘 질문들이 사실 참 비슷한데, 치실할 때, 양치할 때 다 피가 나는 거는 마찬가지로 현재 치석이 있고 잇몸이 부어 있다. 근데 이제 치실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너무 세게 잇몸으로 확 들어가서 잇몸을 상처를 줘서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실할 때 조금 부드럽게 왔다 갔다 살살 해야지, 이거 치실로 이렇게 세게 누르면 잇몸이 상처를 입어서 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치실질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조심조심 해야죠. 손가락 감아서 이렇게 살살살 해야 됩니다. 댄드님께서 고운 죽염 소금으로 혀 먼저 닦고 다시 양치질한다.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소금을 너무 많이 쓰면 입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최종수님께서 치실을 안 해도 괜찮나요? 라고 하셨는데, 치실 하는 게 당연히 좋죠. 하는 게 좋은데 상처를 막 입히면서까지 세게 나시는 건 좋지 않다. 채채님께서
치아 잇몸을 집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좋은 습관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알려드릴 거예요. 조금 이따 알려드리고, 네. 박미라님께서 이것도 조금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포텐트 우선은 뭐 오늘 질문들이 워낙 많아서 감사드린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을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조금 설명 한번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PPT 한번 보시면 잇몸 좋게 하는 습관 중에서 요새는 저희 병원은 잇몸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다 잇몸 환자들이에요. 거의 80%가.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워터픽을 사용 많이 하세요. 제가 추천도 많이 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워터픽이 어떤 거냐면 물을 입안에 쏘는 거예요. 근데 물을 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한 번씩 꼭 하거든요. 집에서. 들고 다니진 않지만. 이 워터픽을요, 이제 보통 물치실로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치실인데 이 사이사이 물을 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한테 되게 좋냐면, 사실은 20대, 30대 분들에게는 뭐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지는 않는데, 계속 음식물이 끼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40대 넘어간 분들은 입안에 음식물이 되게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항상 원장님 여기 음식물이 끼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제가 해결을 해드리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치간 칫솔 이쑤시개 같은 게 나온 이유가 왜겠어요? 제가 모든 분들의 음식물 끼는 걸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으면 그런 치간 칫솔 같은 거나 이쑤시개가 나오지도 않았겠죠. 근데 치과에서 음식물 끼는 거를 모든 경우를 해결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해결 가능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이 사이사이 구멍이 나면서 음식물이 끼는 거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악순환이죠. 음식물이 끼어버리면 그 음식물 낀 부위에 계속 잇몸이 붓고 잇몸이 더 커지겠죠, 구멍이. 이 사이 구멍이 커지니까 또 잇몸이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잇몸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거예요. 잇몸이 빨리 나빠지는 분들은 30대 중반부터 확 나빠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물치실이 되게 효과적이다. 이거 들고 다니기는 힘들겠지만 보통 집에 계실 경우는 물로 쏴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특히 임플란트를 심으신 분들이나 브릿지라고 이제 이를 깎아서 씌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하방에 음식물이 특히 잘 껴요. 크라운을 씌우거나 이런 분들은 내가 크라운을 많이 씌웠고 보철이 많다. 그런 분들은 잇몸이 더 많이 붓고 빨리 붓기 때문에 물치실을 아주 많이 써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칫솔질을 하고 이것도 하셔야 돼요. 부가적으로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저도 많이 써요. 그러면 잇몸이 시원해지고 건강해진 느낌이 확실히 들고 잇몸 마사지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 사실 더 좋은 거죠, 치간 칫솔. 물치실은 이 사이 음식물을 빼주고 잇몸 마사지 효과는 있지만 실제로 치아와 치아 면을 닦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양치 효과를 보기 더 좋은 거는 치실과 치간 칫솔이에요.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왼쪽에 이렇게 그 초록색으로 된 부분은 치실인데 이것도 손잡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실이 손가락 가운데 중지로 감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좀 더럽죠. 이 한 손가락이 입안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침이 묻기 때문에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치실 손잡이를 들고 다니면서 칫솔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치간 칫솔. 근데 치간 칫솔도요,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쓰면 좋아요. 근데 안 들어가는 부분을 억지로 집어넣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들어가는 부분만 해주시면 돼요. 치실 또한 마찬가지로 치실은 대부분 들어가겠죠. 치간 칫솔 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하다가 피나고 이러면 상처를 주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만 하시면 되고 30, 40대 분들은 일반적으로는 이 사이 구멍이 작으니까 작은 치간 칫솔로 50, 60대 혹은 나이가 어리더라도 구멍이 크면은 치간 칫솔 큰 걸로 하시면 돼요. 사이즈는 마트만 가셔도 종류별로 나와 있어요. 치간 칫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치간 칫솔을 가끔 쓰긴 하는데 사실은 저는 구멍이 많이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씩 하긴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너무, 그리고 사실은 부지런하게 치간 치실질도 하시고 치간 칫솔 하시고 칫솔질 다 하면 사실 좋아요. 뭘 해야 되는가 아니라 순서도 사실 상관없어요. 칫솔질은 먼저 잘 하시고 치간 칫솔 쓰시면 된다.
네, 너무너무 좋아요. 특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50대, 40대, 60대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서 구멍이 큰 부분은 다 넣어주시면 돼요.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정말로. 이 사이에 집어넣으면 된다. 치간 칫솔을 쓰다가 버리는 주기는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쓰다가 버리면 돼요. 사이즈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억지로 넣지 말고 왔다 갔다 한 5회 정도 해주시면 돼요. 한 일주일 정도 쓰다가 버리면 됩니다. 너무 오래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치간 칫솔을 이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사용법은 알려드리고, 치실은 많은데 일반 치실하고 코팅된 게 있고 스펀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일반 치실 쓰시면 돼요. 손잡이형 치실은 침이 안 묻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넘어갈게요. 예전에 설명 한번 들었는데 이거는 네이버에 찾아보면 많거든요. 치실 사용법은 좀 보시고 이런 거 쓰시면 좀 간단하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시중에 많이 팝니다. 인터넷에 파니까 써서 쓰시면 돼요. 치실은 한 번이라도 사용해 주는 게 좋다. 네. 잘 써야 됩니다. 근데 세게 하다가 잇몸 상처 입을 수 있어서. 더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은 정말 양치를 잘 하시면 치간 칫솔, 치실, 워터픽 안 하셔도 돼요.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기준은 나이 드신 분들 기준, 40대 이상의 분들 기준이기 때문에 10대, 20대, 30대들은 조금 탄력 있는 센 칫솔로 하시는 게 좋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잇몸이 약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미세모가 있는 걸로 잇몸 하방으로 칫솔모가 들어가는 걸 쓰시는 게 좋다. 부드럽다의 기준이 참 애매하잖아요. 너무 부드러운 거 쓰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딱딱한 것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게 잇몸 하방으로 잘 칫솔이 들어가니까 더 좋다. 그래서 바스법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은 여기 비욘디에서만 한 5번 넘게 설명드린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칫솔모를요 우리가 옆으로 닦는 게 아니고 치아와 잇몸 하방 요 틈이 요 사이 세균이 있거든요. 요 치아와 잇몸 하방에 요 틈으로 세균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칫솔모를 잇몸 하방으로 집어넣고 진동을 주셔야 돼요. 왔다 갔다 크게 하지 말고 살짝 진동을 주시면 돼요. 진동을. 너무너무 중요하고, 요 진동을 10초 동안 준 다음에 면은 쓸어내리면 되겠죠. 회전법으로. 그 다음에 씹는 면을 닦으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요, 이 잇몸과 치아 하방 요 틈으로 칫솔모가 들어가서 양치가 엄청 잘 돼요. 이렇게 해야 잇몸이 좋습니다. 45도로 진동을 준다. 요거는요, 제가 비욘디에서 예전에 바스법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서 비욘디 바스법 검색하시면 영상 많을 거라서 그거 참고를 좀 해주세요. 제가 내용이 좀 많아서 오늘 좀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칫솔모가 잇몸 하방 들어가야 된다. 미세모를 쓰시면 된다. 미세모가 있어요. 미세모. 너무 딱딱한 거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칫솔 변경 주기는 얼마 될까요? 보통은 3, 4개월까지 쓰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사실 한 달마다 바꾸는 게 좋아요. 칫솔 비용이 비싸다면 비싸지만 사실은 또 요새 아주 비싼 건 아니잖아요. 한 1,500원, 2,000원 정도 하잖아요. 비싸다면 비싸지만 그래도 1년에 10번 써봐야 15,000원 정도잖아요. 15,000원이 비싸다면 비싸지만 내 치아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는 아주 비싼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바꾸시는 것도 괜찮고, 칫솔모가 휜 경우, 이렇게 칫솔모가 휜 경우는 다 버리면 돼요. 이거 쓰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반성하시면 됩니다. 그냥 다 버리고 멀쩡한 거 쓰시면 되고, 딱 봐도 이렇게 모가 단단한 탄력 이런 거는 쓰시면 안 돼요. 이런 칫솔은 쓰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바로 버리세요. 비용은 중요하지 않지만 일회용 칫솔은 쓰지 마세요. 그런 거는 안 쓰는 게 좋아요. 3번 쓰고 버리시면 되고, 마트에서 2,000원짜리 이상 쓰시면 다 괜찮습니다. 전동 칫솔 너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전동 칫솔. 자, 일반적으로 칫솔질을 했는데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치과 갔더니 피도 자주 나는 것 같고, 양치할 때 피도 자주 나는 것 같고, 치과 갔더니 잇몸병도 있다, 좋지 않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은 차라리 전동 칫솔로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전동 칫솔을 제가 아까 바스법 말씀드릴 때 칫솔을 이 면에 대고 진동을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동 칫솔은 전동을 주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자,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 잇몸과 치아 요 부분에 전동 칫솔을 대고 힘을 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많은 제품 써봤는데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쓰면 좋고요. 전동 칫솔은. 그리고 뭐 제가 광고해서 그런 게 아니라 광고했던 필립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칫솔 장점이 일단 2분 동안 무조건 전동을 주기 때문에 일단 2분 이상은 양치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전동을 주다가 내가 힘을 세게 주면은 전동 칫솔 자체적으로 경고음이 울려요. 그래서 전동을 주는 힘 또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광고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써보니까 좋아서 내가 양치를 잘 못한다는 분들은 전동 칫솔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좀 자신이 없다 이러면 전동 칫솔 쓰시면 돼요. 이제 민간요법 제가 넘어가면 이효리 씨가 예전에 광고했던 내용 중에서 오일 풀링이라 해서 깨끗한 기름을 입안에 머금어서 10분 동안 각을 하고 뱉는 오일 풀링. 근데 요거는 저는 사실 첫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 오일 풀링이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잇몸에 관심 많거나 전신 건강에 관심 많은 분들은 기름 가글을 막 해보시려고 노력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잇몸에 상처가 많거나 치주염이 심한 분들은 오히려 이 기름 때문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 구강 내에서 피가 난다는 거는 이 온몸에 있는 혈관으로 세균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거든요. 이 어정쩡한 산패된 기름이나 혹은 입안에 있는 안 좋은 기름이 그러니까 밖에 있는 안 좋은 기름이 입안으로 들어갔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은 사실 오일 풀링을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렇다면 잇몸이 좋은 분들은 사실 오일 풀링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오일 풀링에 대해서 예전에 연구로 논문도 많이 찾아봤을 때는 실제로 제대로 쓰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독소들이 뭐 빠진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굳이 그리고 안 좋은 기름을 입안에 오히려 머금는 것보다는 굳이 안 하는 게 낫다. 근데 만약에 꼭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주 깨끗한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쓰시면 돼요. 깨끗한 오일을 쓰셔야 돼요. 이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입안에 기름을 머금고 한 10분 정도 머금었다가 뱉으시면 되는데 내가 잇몸병이 심하거나 평소에 양치할 때 피가 심하게 나는 분들은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래서 하시고 싶으시다면 깨끗한 기름을 꼭 쓰시고 그리고 머금었다 뱉으시면 돼요. 삼키시지 말고. 오일 풀링에 대한 민간요법이기 때문에 이게 인도에서 처음에 나온 건데 유튜브에 보면은 뭐 좋지 않은 정보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으나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왕 하신다면은 깨끗한 기름을 꼭 쓰셔야 된다. 근데 굳이 추천드리고 싶진 않다. 소금 양치를 한번 설명드리면 이 소금 양치 또한 득보다 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자, 우선은 소금 양치를 하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소금이요 아주 큰 장점이 사실 있어요. 살균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없진 않아요. 이 소금이요 연마제도 되거든요. 이제 이 소금이 약간 입자가 조금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소금을 입에 머금고 양치를 하시게 되면 실제로 치석은 아니겠죠. 치태나 음식물들이 찌꺼기들이 빠지는 효과는 있는데 일단은 소금 양치 자체가 짜잖아요. 그래서 입안이 너무 많이 쓰면 건조해져요. 삼투압 현상 때문에 물을 다 빨아들이거든요. 이 입안에 있는 물을. 그래서 입안이 건조해지고 더 안 좋은 건 소금만 쓰시고 치약을 안 쓰시면 기름기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제가 소금 양치를 하세요라고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만 근데 소금에 있는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왕 하실 거라면 양치 소금을 쓰시면 돼요. 양치 소금을 부드러운 소금이 있어요. 천일염 같은 굵은 소금을 쓰시면 우리 요새는 잘 없는데 예전에 목욕탕 가면 막 굵은 소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안에 넣고 칫솔질하면 잇몸 상처 다 나고 잇몸이 좋지 않아집니다. 오히려 뭐 살균 효과가 있겠지만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소금을 쓰는 게 더 낫다. 근데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왕 하실 거라면 그냥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굵은 것보다는 부드러운 걸 쓰시고 입안을 건조시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소금을 약간만 묻혀서 부드럽게 문질러 준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거 제가 따온 게 아니고 다른 분 사진을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소금 양치보다는 소금물 양치질이 더 낫다. 저랑 똑같은 그 생각 갖고 계신 PPT가 있어서 제가 하나 따왔어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소금 양치 또한
치과에서 권유하는 그런 양치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왕 할 거라면 제대로 하자. 이런 취지예요. 제가 음식 설명드리기 전에 질문 좀 받고 할게요. 스케일링 자주 하는 건 좋은데 갈 때마다 이를 너무 깎아 먹는다. 이게 가장 큰 오해인데 이런 질문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스케일링이 치아를 깎지 않습니다. 치과에서 제가 근데 이런 데 꽂히신 분들은 대화가 안 될 때가 가끔 있는데 스케일링을요. 뭐 물론 파워를 엄청 세게 해서 이를 막 치아를 문 떼면은 치아가 조금 뭐 갈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치아의 바깥면은 범랑질이라고 해서 아주 단단한 강도가 단단한 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스케일링 파워가 이 이를 깎아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석만 보통 제거하고 뭐 설사 뭐 이게 약간의 미세한 스크래치가 난다고 할지언정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스케일링 하시는 거는 좋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위생사 선생님들이 가볍게 스케일링을 하시고 제가 수기구로 긁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더 잇몸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파워 세게 치아에 확 되면 시리니까. 그리고 S님께서 치간 칫솔이랑 치실 중에서 뭐가 더 좋나라고 물어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이 구멍이 난 분이라면 치간 칫솔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치실은 안 쓰시는 것보다 당연히 쓰는 게 좋죠. 쓰는 게 치실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밴드님께서 치간 칫솔 2가지 쓰고 있는 그쵸 좋아요. 그다음 전숙자님께서 앞니 잇몸이 내려앉는 치료 방법이 있나? 잇몸 치료 돼보고 병원에서 다 했는데 잇몸이 옆으로 번졌다. 그쵸. 일단은 제가 보니까 이제 보통 뭐 이 질문하신 분 나이대가 40대 이상이실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잇몸이 좀 내려갑니다. 우리가 무릎도 오래 쓰다 보면은 무릎이 좀 아프잖아요. 마찬가지로 잇몸도 수명이 있겠죠. 뭐 우리 관절도 막 많이 쓰다 보면 이제 나이 들면 관절이 아프듯이. 그래서 당연히 잇몸이 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걸 조금 받아들이시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근데 많이 이제 전반적으로 내려가겠죠. 풍치나 치주염이라는 게 한 치아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잇몸이 많이 내려가면 뭐 잇몸 이식 같은 걸 통해서 올릴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내려가는 거는 아주 큰 방법이 없다. 양치를 잘 하시는 방법밖에 없고, 그리고 너무 시리면은 잇몸을 바깥쪽을 레진 같은 걸로 보강을 해서 해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댄드님께서 전동 미세모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렇죠. 전동 칫솔도요 미세모 있는 칫솔이 있는데 그 뭐 칫솔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그건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댄드님께서 그쵸 됐고, 영구리님께서 혹시 사용하는 치약 알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린 치약 써요. 저는 근데 그 예전에 그 치과의사 사이트에서 나왔던 말이 있는데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원장님 뭐 그 치과대학 학생이었어요. 치약을 어떤 거 쓰면 좋을까요? 그 원장님들하고 이제 실제 개원한 치과의사 사이트에 치과대 학생이 이제 올린 것 같은데 그 밑에 댓글이 치과의사들 댓글 달거든요. 저거 보면은 제가 토시 안 빼고 그대로 저거 말씀드리면 뭐 마누라가 사놓은 치약을 씁니다. 뭐 그냥 눈에 보이는 치약 씁니다. 뭐 그런 그 댓글이 있어요. 막 실제로 이렇게 막 그런 댓글이 많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치약의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은 치약 성분 중에 거의 80~90%는 비슷하거든요. 대부분 다 연마제라고 해서 치아 면에 묻은 음식물 찌꺼기를 없애는 그런 약간 단단한 성분들이 있고, 계면활성제라 해서 기름기를 없애는 성분이 있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불소도 있고, 근데 그 성분들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거의 90%가 비슷한데 그 나머지 10%로 뭐 이게 뭐 기능성 치약을 해서 우리가 시중에서 일반 일반 이제 국민들에게, 대중들에게 판매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성분에 혹해가지고 이게 뭐 성분 이게 좋다더라 하면서 치약을 추천하지만 사실상 거진 똑같다. 근데 이제 하나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면 어떤 치약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 일단 40대 이상 분들은 이왕이면 시린 이 치약을 쓰면은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도 시린 거 0.1%라도 좀 다만 없애줄 수 있으니까. 그 두 번째로 화한 성분을 좋아해서 화한 거품 많이 나는 치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치약은 좋지는 않아요. 점막에 자극이 가해지고 오히려 그 입이 더 건조해집니다. 합성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품이 많이 나지 않는 치약이 사실상 더 좋은 치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뭐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질문 하시면 조이진님께서 양치 다 하고 물로 쏘는 구강세정기 사용하는 건 좋습니다. 구강세정기는 많이 쓰면 좋고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고 제가 이제 음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잇몸이나 치아를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있으시면 어떤 음식이 좋다? 뭐 나트륨을 적게 먹어라. 뭐 방법 많죠. 막 그런 음식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결론은 음식물은 부가적인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지만 물론 이렇게 해서 어떤 음식을 더 많이 먹고 어떤 음식은 자제하면 당연히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먹습니다. 어떻게 치아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겠어요. 잇몸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좋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이런 음식들이 다 건강한 음식들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드신다고 생각하면 되지 너무 음식 자체가 주는 그런 영양 자체가 아주 엄청나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잇몸, 치아를 건강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음식인데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이 좋아요. 자, 식이섬유 자체는 일단 당류가 없죠. 설탕이 없잖아요. 그때 이를 썩게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쉽게 생각해서 강아지나 호랑이나 강아지, 호랑이 하여튼 동물들 있죠. 동물들이 양치하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 동물들이 뭘 먹죠? 우리 토끼 보면 이거 당근 주잖아요. 막 이런 거 섬유질 주잖아요, 음식. 그 토끼들이 그런 초식 동물들이 이런 당근 이런 거 먹는데 이가 썩지 않죠? 이를 안 닦아도? 왜 그러겠어요? 당류가 없으니까. 이런 음식들은 사실 먹고 과하게 말씀드리면 양치를 안 해도 잇몸이나 치아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음식물이 쌓이면서 결과적으로 안 좋아지겠지만 세균이 있으니까 이런 채소류나 시금치 이런 채소류 성분들은 치아 잇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이도 안 썩게 하고 잇몸병도 물론 며칠 안 닦으면 잇몸병이 생기겠지만 이런 음식들은 입안에 이제 수분을 더 촉진시켜서 자정작용도 해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음식이다. 이런 음식을 먹고 양치를 바로 해야 된다 이러진 않아요. 이런 음식들은 양치를 조금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채소류는 음식이 좋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아니고 옛날에 원시 시대에는 충치가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 아주 기원전 이럴 때는 그때는 설탕이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음식들이 좋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이 있는 음식들은 너무 좋죠. 이 과일류들은 뭐가 좋냐면요. 일단 비타민 C가 우리 어릴 때 요새는 없는 병이지만 괴혈병이라 해서 비타민 C를 안 먹으면 피가 난다는 그런 말 들은 적 아마 분명히 한두 분씩 있으실 텐데 이 비타민 C는요 이걸 많이 먹으면 피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성분 중에 좋은 성분이 조직 복구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좋은데 너무 산성이 강한 포도나 레몬 같은 거는 산성 성분이 많아서 치아가 부식이 될 수 있다. 그런 건 참고해 주시면 돼요. 참고만. 다 먹습니다, 저도. 비타민 C가 많은 음식은 잇몸과 치아 건강에 좋다. 비타민 D가 사실 오늘 영상 보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성분이다. 비타민 D는요,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비타민은 햇빛으로도 합성을 하시잖아요. 먹는 것도 먹으면 좋고 잇몸뼈에 좋습니다. 많이 드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비타민 D. 햇빛도 많이 쐬고 그 다음에 생선, 계란, 우유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유제품 많이 드시면 돼요. 적당량. 그 다음에 치즈가 있는데 이 치즈 또한 마찬가지로 칼슘이 많거든요. 그래서 치아와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이 치아, 잇몸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뼈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치즈 같은 음식은 되게 좋은 음식이다. 간단하죠? 그리고 안 먹으면 되는 음식은 뭐겠어요? 설탕류 안 먹으면 되겠죠. 끈적끈적거리는 음식. 끈적거리는 음식은 치아에다 잇몸에 달라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충치를 유발시키거나 잇몸을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끈적거리거나 예를 들면 역 같은 거
그다음 초코파이 같은 음식, 뭐 제가 하여튼 특정 상품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초코파이는 좀 낫고요. 뭐 그 끈적끈적 거리는 음식들이 있어요. 하여튼 초콜릿 중에 끈적끈적 거리는 뭐 그런 음식들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당뇨, 흡연, 술. 뭐 성인분들 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이 중에 하나 정도는 꼭 있으실 거예요. 결론은 다 안 좋지만 너무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자, 일단 이분은 딱 봐도 흡연을 합니다. 이 까만 니코틴이 쌓여 있죠. 그리고 빨갛게 잇몸이 부어 있죠. 치석도 있고 치태도 있고, 이건 뭐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거의 이제 이거 빼기 직전 단계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은 빨리, 만약 내 치아가 이런 상태인데 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빨리 치과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받으셔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담배 피시는 분들 중에 니코틴이 쌓이면 잇몸이 너무나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담배는 너무너무 안 좋다. 잇몸도 까매집니다. 자, 술 자체가 잇몸에 안 좋냐? 술에는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염증을 조금 더 심화시킬 수는 있으나, 술 자체가 물론 잇몸에 안 좋지만 술 자체 때문에 잇몸이 많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술을 먹으면 뭐가 안 좋냐면, 술을 많이 먹으면 양치를 까먹고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겠죠. 술을 드시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 양치를 잘 해주셔야 돼요. 술 드신 이후에. 자, 그래서 뭐 일단은 당뇨도 너무너무, 제가 당뇨는 지금 PPT에 빠졌는데 당뇨도 잇몸병에 너무너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당뇨는 잇몸병을 아주 급속도로 악화시키기 때문에 임플란트도 실패율이 높아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음식 조절 잘 하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약도 잘 챙겨 드시고,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흡연을 끊으셔야 됩니다. 술은 드셔도 되는데 양치를 잘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막바지로 가서 우리가 대부분 뭐 중요한 내용을 했고요. 잇몸병에 대한 우리가 자가 진단하는 방법, 치과를 언제 가야 될까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양치할 때 피가 난다? 치과 가야 됩니다. 양치할 때 이가 시리다? 아, 이것도 잇몸이 올라갔거나 내려가서 폐였구나. 그래서 현재 잇몸병이 진행이 되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잇몸이 붓거나 간질간질 아픈 분들 마찬가지로 치과 가셔서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잇몸병이 좀 무서운 점이 계속 아픈 게 아니라 아프다 안 아프다 반복되고요. 잇몸이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활성기 때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치과 안 가죠. 잇몸병이 커집니다. 악화됩니다. 무조건 한 번이라도 한두 번 아팠다 그리고 피가 난다? 치과 빨리 가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영상 보는 분 중에 밑에 앞니 안쪽 딱 거울로 보시고 여기 안쪽 내가 치석이 많구나, 또 치과 빨리 가보세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 받았는데 잇몸이 더 붓고 아픈 것 같다, 이런 증상들은요 일시적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면 빨리 좋아집니다, 대부분. 그리고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양치할 때 피가 더 난다? 마찬가지. 한 일주일 지나면 더 괜찮아집니다. 이가 시린 것도 왜 시리냐면, 치석이나 일단 치석이 없어지면서 그 부분에 뿌리가 노출되고요. 부은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뿌리가 더 노출되니까 시려요. 아, 내가 시리다, 치과에서 뭐 잘못했나가 아니고, 아, 내가 더 치과 자주 가야겠구나. 그리고 시린 증상은 보통 한두 달 안에 괜찮아집니다. 아프지 않게 받을 수 있냐? 요새는 가글 마취를 하기 때문에 스케일링도 아프지 않게 잘 받습니다. 이런 가글 마취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어요. 더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긴 한데, 뭐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다음번에 제가 더 잇몸에 관련된 더 좋은 내용을 또 좀 갖고 올 테니까 오늘 질문 조금 받고 마무리 좀 할게요. 산성 성분이 있는 음식을 먹은 뒤에 30분 후 양치하는 게 좋은가요? 아까 질문하셨는데, 산성 성분이 있는 음식을 제가 몇 개 말씀드릴게요. 자, 식초, 콜라, 뭐 탄산음료, 뭐 이온음료, 뭐 그리고 산성 성분이 많은 음식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냉면 같은 거, 식초가 많은 음식들, 식초가 들어가는 음식들, 그리고 뭐 제가 탁탁탁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음식들을 먹은 이후에는 바로 양치하시면은 이가 조금 부식이 될 수 있으니까 30분 후에 하는 게 좋은데 사실 일부러 기다리기 좀 그러시면 물로 가글하고 바로 양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김경미님께서 이가 자꾸 실금이 난다. 살살 닦는데도 실금이 난다. 우리요 핸드폰 이 라이트 딱 켜가지고 이렇게 거울 보고 딱 보면은 치아에 대부분 다 실금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있다. 이를 닦아서 실금 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치아들도 조금씩 실금이 갑니다. 누구나 다 실금이 갈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영아님이 워터픽, 오늘 워터픽은 앞에 설명했는데 워터픽 쓰시면 너무 도움이 된다. 네. 그 다음에 영구리님께서 이빨 한쪽만 치실을 하고 냄새가 배운다. 했는데 치실을 하는데 그 한쪽 부위에서 계속 그 냄새가 난다는 거는 그 부위가 잇몸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주 음식물이 낄 수도 있고 혹은 충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 부위가 안 좋다는 거기 때문에 치과를 방문해서 검사를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질문 많이 하세요. 치실하고 나서 냄새 나는 것 같다. 빨리빨리 치과 가시는 게 좋다. 제가 오늘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결론은 가만 듣고 보면 칫솔질을 잘하는 게 첫 번째예요. 사실은 칫솔질 잘하는 게 첫 번째고 다른 무엇보다도 칫솔질이 사실 80%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그리고 칫솔질을 하다가 피가 나면은 치과를 가시면 되는 거예요. 치과를 갔는데 잇몸병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하시거나 실제로 잇몸이 양치할 때 나는 피가 나는데 잇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실제로 잇몸이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잇몸병을 전문적으로 보는 치과를 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전문적으로 보는 과는 대학병원 치주과를 가보시면은 조금 나을 거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오늘 말씀드린 잇몸에 좋은 음식이라든지 사소한 그런 내용들은 당뇨, 흡연은 끊으셔야죠. 당뇨는 내가 조절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음식물 잘 조절하시고 운동 잘 하시고. 뻔한 소리예요, 사실은.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대부분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조금 더 잘 지키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그 유튜브에다가 비욘디 바스법 검색해서 양치 방법만 좀 다들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하셔도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꼭 들어요. 원장님 말씀하신 양치법대로 바꾼 이후에 너무너무 잇몸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저도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양치 방법을 이번 기회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조금 바꾸셔서 더 좋게 양치를 좀 잘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다들 주말 맞죠? 오늘이 토요일인가? 그쵸? 토요일날 주말에 좋은 내용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또 제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용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